안녕하세요. 통계를 보니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7%가 금융 정보가 좀 부족해서 매년 한 217만 원 정도 손해를 보신다고 해요. 네, 적은 돈이 아니죠. 심지어는 금융 사기 때문에 평생 모으신 돈 한 3억 원을 그냥 한 달 만에 다 잃고 그 충격으로 치매 진단까지 받으셨다는 안타까운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다뤄볼 주제는요. 2025년부터 금융 환경이 또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쩌면 은행에서도 먼저 막 알려주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핵심 정보들, 이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좀 더 편리해지시고 또 숨겨진 혜택 같은 거 잘 찾아서 수익률도 좀 높이시고 점점 교묘해지는 그 사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딱 지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들, 이걸 좀 확실하게 알아가시도록 돕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럼 2025년 하반기부터 바뀐다는 것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대리업 제도라는 건데요. 이제 우체국이나 농협, 신협 같이 좀 가까운 금융기관 있잖아요. 네, 동네에 있는 곳들이요.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단순 예금, 적금, 이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출 상담하고 신청서 접수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 대출 신청서 접수까지요? 네. 그러니까 은행 지점이 좀 멀거나 아예 없는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께는 이게 정말 큰 변화죠.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도 당연히 있겠죠. 네, 주요한 점은요. 실제 대출 심사하고 최종 승인하는 건 여전히 그 은행 본점에서 담당한다는 거예요. 아, 대리점은 그냥 접수만 도와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신청을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대출 조건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은 역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오프라인 오픈뱅킹이라는 건데요. 오프라인 오픈뱅킹이요? 네. 예를 들어 A은행 지점에 가서 B은행 계좌 조회나 송금 같은 기본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굳이 여러 은행 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러 은행 막 돌아다니실 필요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대리업 제도랑 잘 연계가 되면 금융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접근성 좋아지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근데 또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핵심이잖아요. 그 예금 납부 한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데요. 2025년 9월 1일부터입니다. 1인당 그리고 각 금융기관별로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와, 1억 원이요? 두 배네요. 네, 딱 두 배로 늘어납니다. 훨씬 더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억 원이라니 정말 안심이 되긴 하는데, 혹시 이게 모든 금융 상품에 다 적용되는 건가요? 그 점을 정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상품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예금, 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 위주로 적용이 됩니다. 투자 상품이라든지 일부 좀 특수한 목적의 예금 같은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가입하시기 전에 이 상품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이 질문, 이거 정말 반드시 하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1억 원 이상 자산이 있으시다면 이걸 한 은행에 다 넣어두기보다는 여러 은행이 좀 나눠서 예치하는 게 훨씬 안전한 전략이 되겠죠. 그렇죠. 보호 한도 확인하고
또 분산 예치하는 거 기본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자산을 잘 지키는 것 말고 어르신들이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은행에서 잘 안 알려주는 그런 거요. 아, 그럼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고령자 우대금리 상품이에요. 고령자 우대금리요? 네. 보통 만 60세나 65세 이상이시면 일반 예금이나 적금 상품보다 금리를 조금 더 쳐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적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한 0.5%포인트까지도요. 0.5%포인트면 꽤 큰데요? 그렇죠. 만약에 1억 원을 예치했다 치면 연 50만 원까지 이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것도 가만히 계시면 은행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고령자 우대금리 적용되는 상품 있나요? 이렇게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5%포인트면 정말 무시 못할 수준인데요. 그럼 금리 말고 또 챙겨볼 만한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세금 혜택을 놓치시면 안 되죠. 만 65세 이상이시면요. 이자 소득세율이 9.5%로 낮은 세금 우대 종합 저축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소득 기준 같은 걸 충족하시면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세가 아예 0%인 비과세 종합 저축도 가능합니다. 비과세요? 와, 5천만 원까지요? 네, 이게 5천만 원 예금했다고 가정하면 비과세 혜택만으로도 일반 과세 15.4%랑 비교했을 때 연 15만 원 이상 절약되는 거니까 상당히 크죠. 이야, 쏠쏠하네요. 우대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잘 모으고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또 한순간에 잃지 않도록 사기,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하잖아요. 요즘 노년층 대상 사기가 그렇게 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매년 거의 38%씩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평소에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에 하루 이체 한도 있잖아요. 네네. 그걸 좀 낮춰두시는 게 좋아요. 뭐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로요. 큰 금액은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창구를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아, 한도를 미리 낮춰놓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전화나 문자로 뭐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전체 아니면 인증번호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아유 어르신 이거 원금 보장됩니다 라든지 특히 거의 보장돼요. 대부분 안전해요.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하거나 네. 어르신은 그냥 저한테 맡기시기만 하세요. 이거 지금 안 하면 손해예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막 권유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원금 보장은 예금, 적금 같은 아주 일부 상품에만 해당되거든요. 그렇군요. 원금 보장이라는 말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2025년에 새로 생기는 제도들, 뭐 은행 대리업이나 오프라인 오픈뱅킹 같은 걸 잘 활용해서 편의성은 좀 높이고 네.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르니까 여기에 맞춰서 자산을 좀 안전하게 분산하고 또 고령자 우대금리나 세금 혜택은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챙기고 그렇죠. 꼭 물어보셔야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좀 더 안정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도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은행에 질문 하나 더 던져보시거나 이체 한도를 한번 조절해 보시는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에는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자간 실천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그 노인 연령 기준을 점진적으로 75세까지 올리자는 그런 사회적인 논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만약에요, 당신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전략대로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당장 당신의 금융 관리 방식을 어떻게 좀 바꿔나가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